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 발표 기자회견 교수님도 직접 보셨죠? 사임 이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저희도 5시부터 전체 내용을 다 봤고요. 네, 예, 아베 수상이 오늘은 첫째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아하, 자기의 개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궤양성 대장염이 네, 올해 6월에 재발을 했고, 네, 그리고 올해 이번 8월 달에 두 번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사임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아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만으로 과연 확인이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요. 그 지병, 몸의 이상 이것이 사임할 정도다. 이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 2007년도에도 이 네,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예, 중도 사퇴를 했었는데 예, 그랬었죠. 이후에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것을 다시 복귀해서 수상을 했는데 네, 아마 지금 이 새로운 약이 투입을 하더라도 네,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고 네. 또 그리고 새로운 의약팀들이 치료를 하지만 결국 결과가 아주 비관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지병 문제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일본 NHK TV에 사임 속보가 나왔을 때 일본 증시가 꽤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건 결국 전혀 예측 못했다는 돌발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 원래 기자회견 잡혀 있었을 때 혹시 사임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었었지만 네, 최근에 어제라든지 오늘 오전까지도 아베 측근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수상이 1년을 계속 완수할 거다라는 주류 관측이 더 많았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일본 시민들도 충격이다.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사임인가라는 이런 반응이 속보로 나올 정도로 네네, 실제 좀 예상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건강 문제로 언제든지 사임을 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네. 그게 오늘 정오에 갑자기 발표가 된 걸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건강 문제로 뭐 언젠가는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막연한 어떤 예상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임하리라고는 예상을 다들 못 하셨을 것 같고요. 교수님도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사실은 물러나지 않을 거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모든 예상을 뒤엎고 갑자기 오늘 사임 발표를 한 거예요. 건강 이상이란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 아니었을 텐데요. 뭐 다른 이유 혹시 좀 짚어 보시는 게 없을까요? 예, 그렇죠. 네. 저도 많은 정치가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의 방송국 관계자들하고 방송 토론 등에서 많은 인맥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예. 실제 그런 사임설은 별로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 네. 재발을 공식으로 확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사임을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일본이 지금 정기 국회가 없는 시기이고 네. 가을을 향해서 봤을 때 나름대로 아베 수상이 음. 코로나가 조금 숫자가 감소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아하.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적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서 사임할 수 아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음흠.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정치적 혼란이 온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아마도 건강 문제도 있지만은 코로나 대책 실패에 대한 네. 여론의 많은 비판들을 아하. 나름대로 의식을 하면서 결국 음. 사임의 많은 궁지에 몰리지 않았냐라고 보는 것이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자면 이미 월요일에 진단이 내려지면서 사임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 그리고 나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그런데 언제 사임할 거냐는 최대한 좀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코로나 진정되면서 사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30%선 밑까지 내려오면서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정리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게 사학비리 재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베 예, 지금 총리가 뭐 아베 예.
그렇죠.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카지노 비리 네. 그리고 사학 관련된 문서 조작 문제 네. 그리고 이후에 검찰총장 측근 임명을 위한 실패 문제 네. 그리고 현재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몇 가지 부패 문제가 함께 연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베 수상이 퇴임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은 네. 아베 수상의 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후임 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하. 아마 여기서 이제 퇴임을 어느 정도 결정한 것은 네.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네. 수가 감방장관을 통한 네. 그리고 아소의 경제부총리와 함께 아마 나름대로 아베 수상의 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법적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아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내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건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은 여전히 파벌 정치가 상당히 심하다고들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의 파벌 구도가 조금 정리가 돼서 아베가 조금 안심하고 자기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오늘 사임을 하면 원래 이게 중도 사태이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 체계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아소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서 총재 선거를 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 아베 수상은 자신이 새로운 총재가 당선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 선거가 가능하면 9월 20일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민당 선거 구조는 현재 총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아베 총리의 영향력 속에서 차기 총재 선거에 대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오늘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네. 자, 그럼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 구도 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 주셨지만 이 자민당 내에서의 후임 총리 선출 과정 원래는 어떤데 지금 긴급 상황이라 어떻게 변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원래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후계 구도에서 네.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키시다의 전 외상 네. 정조 회장을 후임으로 인정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게 인기가 안 올라가서 계승을 못했죠. 네. 그리고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이시바의 전 간사장인데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전당대회를 하면 당선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원래는 자민당 전체 당원대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참여연 중의원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아마 총재 선거를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렇다면 이 키시바 그리고 키시다 그리고 네. 이시바 이 둘의 대립 구도가 너무 심한 속에서 네. 오히려 아베 수상 입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정책을 견지하고 현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아베 수상의 뒷보장을 해주는 사람은 현재 수가 감방장관이 계승할 확률이 제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수가 감방장관을 현재 니카이 그 자민당 간사장이 네. 텔레비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지켜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수가 감방장관 체계로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가능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총재 선거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전당원 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고 사이가 좋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의원들만 참여하는 총회로 선출한다. 그래서 스가 관방장관이 선출되도록 하겠다. 근데 그게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그렇죠. 네. 이제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네. 현재 아베 수상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동정적으로 갈지 결국 아베 수상의 후임이 똑같은 사람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강한 비판으로 갈지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수가 관방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아소 경제부총리가 되었으면 훨씬 더 비판적일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한일 양국 관계하고요.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당선되는 것과 또 스가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는 것 어떨까요? 한일 관계에는?
실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네.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아하. 이시바 전 시게루 같은 경우는 북일 국교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키시다 같은 경우는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이끈 이케다 내각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네. 온건파라고 할 수 있죠. 아하. 하지만 지금 수가 관방장관이 계승을 하게 되면 아베 네. 정책을 계속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 전국이 더 혼란해지면은 혐한 네.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저희들은 실제 수가 관방장관이 제일 우려되는 후계 구도인데 네. 좀 아마 지금 일본 전국은 그쪽을 좀 보수 경향들은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선출될 총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아베 총리의 1년을 채우고 다시 총선을 하고 뽑나요? 아니면 이번 임기가 길게 연장이 되나요? 일단은 지금 아베 수상의 총재 임기가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내년 9월까지 총재 임기를 그대로 하고요. 네. 그리고 직접 선출에 의한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10월에 중의원 해산에서 총선거를 하겠죠. 아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가 되든지 이 네. 신총재는 1년 임기를 간접적으로 채우는 총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새로운 내년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나왔을 때 네. 아마 진정한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와 또 맞물리기도 하는데 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는 무리할 정도로 평화헌법 개정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욕, 의지 끈질기게 보여왔는데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후임 총리 누가 되든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아소다로가 되면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아베 수상의 헌법 개정은 원래 이 봄 정기국회에 헌법 개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띄워야 되는데 이걸 못했죠. 네. 그래서 내년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은 이미 물 건너 간 거였고요. 예. 하지만 오늘 아베 수상이 다음의 정책 개성으로 자기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납치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다음 총재가 실현할 수 있도록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즉 북한을 상정한 적 진지 공격 능력을 하겠다는 헌법을 초월한 방위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 같고요. 네네. 아직도 헌법 개정은 일본 내에서는 살아있는 불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이나 아수다로 등 친아베 계열이 후임 총리가 된다면 여전히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더 사실 질문 드릴 게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총리가 새로 누가 될지 또 한일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교수님 관심 갖고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